그러니까 조합정관 이야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재형 법정주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정관 22조 총회 의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정관 설명해 주는 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관심이 있으신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관 관련 부분만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좀 지루한 점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까지 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정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번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렇게 다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22조 총회 의결 방법인데요.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차수 의견, 조합은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10%가 출석해야 한다고, 현장에 출석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서면 의결권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정족수 산정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인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결과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한 번 더 해야 하는데, 근데 재조집을 했는데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회는 2번까지 하고요. 2번에서도 인원이 안 모인다. 성원 충족 10분의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 요게 안 되면 대의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좀 큰 글씨로 하면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 저희 조합 같은 경우 672명이니까 68명은 꼭 현장에 참석해야 돼요. 아무리 서면 결의서를 많이 받더라도. 하지만 서면 10분의 1 이상은 참석해야 되고 나머지 과반수는 서면 결의서로 받아서 채워놓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회 때 10분의 2 이상의 참석 혹은 서면이 50% 넘지 않으면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총회를. 그때는 그때 2번 했을 때도 안 되면 대의원회로 총회를 대신한다. 즉 총회를 다시 하지는 않아, 3번째부터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조 총회 운영, 이게 총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 운영을 위해서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서면 결의 후 참석 조합원을 포함해서 총회 예선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요거는요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서면 결의서를 내도 참석 수당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참석한 사람만 참석 수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저희 조합은 대의원들은 서면 결의서만 써도 참석 수당을 주죠. 거기에 대해서 회계망측한 논리로 답변을 하는 조합 위원이 있기는 하는데 그건 다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참석 수당을 총회 직접 참석한 사람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큰 글씨로 보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발언의 정지, 제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합의 총회는 지금 제가 한번 총회에서 계속 질문을 했더니 그 바로 다음 총회부터는 한 사람한테 한 번만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언을 하라. 이런 식으로 사회자가 이끌어 갑니다. 그게 발언의 제한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합은 모든 사람이 의사진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발언을 제한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사회자인데, 사회자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누가 시키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죠. 3만 원인가 보고 3만 원일 겁니다. 단 상근 임원은 제외예요. 상근 임원은 조합에서 급여를 받죠. 급여를 받는 사람이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17년 7월 11일 날 저희 조합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작은 일이지만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해 보려 합니다. 지난 1월, 그러니까 17년 1월이에요. 시공사 총회, 이게 그 랜드마크 건설단 해가지고 롯데하고 대우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죠. 그리고 서희건설이 저는 들러리를 섰다고 봅니다. 그렇게
두 개만 입찰을 했던 우리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웃기는 시공사 선정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꼭 통과시켜야만 했던 회의였어요. 이때는 다른 일반적인 총회는 10%만 참석하면 되는데 이 총회는 20%가 참석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의뢰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과반수가 넘는 그런 특별한 시공사 선정회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토요일 우리 조합이 늘 평일날 오후에 총회를 하는데 이날만 토요일날 해요.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총회를 했으며 서면 결의할 때 3만원, 사전 투표할 때 3만원, 현장 출석할 때 15만원을 준다는 엄청난 조건을 붙였어요. 그런 조건을 글을 제가 7월 10일에 올립니다. 그리고 자 이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서면 결의에 517명이나 서면 결의서를 썼어요. 사전 투표 377명이나 했습니다. 현장 출석 506명이 했어요. 이래서 엄청난 조합원이 몰렸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3만원, 서면 결의에서 그래서 1,551만원, 사전 투표에 3만원씩 해서 1,100만원, 현장 출석 506에 15만원씩 해서 7,590만원. 그래서 총합이 1억 272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시공사도 이게 지급할 요건이 된 거죠. 그 중에서 63만원을 뺍니다. 제가 뺐어요. 왜 뺐냐? 상근임원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근임원 3명 곱하기 21만원 해서 63만원을 뺍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관련된 수당을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6월 1일에도 한 분에게 송금이 되었네요. 이 수당은 계좌번호를 조합에 제공한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을 받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권리거든요. 당연한 권리이죠. 때문에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못한 조합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1억 272만원에서 62만원을 뺀 거, 정확히 말하면 1억 209만원입니다. 그 돈 중에서, 그게 나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그 돈 중에서 못 받은 조합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계좌번호를 안 줬으니까. 그리고 계좌번호를 줬는데도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따져봅니다. 이거는 그 밑에, 위에 글에 제가 댓글을 단 거예요. 1월 시공사총회 섞으려 보면 요만한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썼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억 27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근임원 3명 21만원씩 총합 63만원을 빼면 1억 209만원이 조합원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보다 더 지급될 수는 없죠. 그리고 3월 30일 조합이 이 돈이 집중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건으로 지급된 총액이 1억 149만원이에요. 그러면 총액이 1억 209만원이고 1억 149만원이니까 60만원 말고는 다 지급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이게. 자, 즉 60만원에 해당되는 돈에 해당 분들만 돈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저는 왠지 그 정도는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500명 이상의 조합원분들이 계좌번호를 조합이 확보하고 있다고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상근임원 3명이 지급이 안 돼야 된다고 썼죠. 그게 7월 13일 오후 4시 21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저희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인데요. 사업비 보통통합 예금 출납장에 7월 13일 날 장영우, 양미경, 서석원 이 세 사람의 1월 총회 참석비 오류 출금 재입금 해서 21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13일 날 요 글을 썼어요. 상근임원 3명은 안 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 4시 몇 분 이후겠죠? 그날 이 돈을 조합 통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출금이 나가는 거는 한 사람이 조합 통장에서 한꺼번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시 10 몇 분이고 그날이면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8시간 인터넷 뱅킹이나 그런 걸 하더라도 8시간밖에 없고 은행 가서 하려면 시간이 이미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동일한 날에 같이 송금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송금했을 겁니다. 21만원, 21만원, 21만원씩을 했든 아니면 63만원 한꺼번에 보냈든 한 사람이 했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을 했더니 어찌됐든 63만원을 조합통장에 돌려놨어요.
재밌나요? 귀엽나요? 화나나요? 저는 이 정도는 귀엽다고 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금액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있어요. 세입자 조사 용역 잔금 GBNF 5,700만 원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조합장님의 녹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어 이거 범죄 예방하고 그 세입자 조사 그거를 해준 거잖아. 그렇지. 해줬는데 이 새끼들 돈만 뚝딱 먹어서 이 새끼들은 지금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냥 저게 계속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그저라는 거야 이 새끼들이. 진짜 저도 얼마나 걸쳤죠? 진짜 저도 얼마나 걸쳤죠? 세입자 조사? 세입자 조사 1억 5천인가? 올라가 된 거예요. 내가 세 번까지 모두 1억 7천인가 그랬거든. 부가세까지. 부가세가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그걸 일을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경우 아니 여기 지금 세입자 실제로 세입자 아니야. 인격들이니까 얼마 주고 이 새끼들 다 독촉을 한 거예요. 다. 네. 저 세입자 조사 용역비로 정확히 1억 7,300만 원이고요. 부가세 별도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1억 9천이 살짝 넘겠죠. 근데 아까 그 도현 이사랑 장영호 조합장이 얘기하면서 1억 5천, 세금 포함해서 1억 7천도 많이 나갔다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건 인건비니까 실제로는 얼마 안 나가고, 예. 얼마 안 나가는지 다 알면서 1억 9천을 조합돈을 쓴 거예요. 조합돈은 다 우리들 돈인 거 아시죠? 이게 지금 그겁니다. GBNF라는 업체에 5,700을 포함해서 1억 9천을 줬어요. 그 중에 많은 돈이 누군가에게 돈을 더 줬고, 그걸 돈을 더 줄 테니까 비대위를 해체시켜 달라고 했는데, 비대위는 안 해체시키고 돈만 꿀 거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 조합 총회 때 들려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시더라고요. 참 재밌으신 분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